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벌써 3분기가 끝나고 4분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다면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기리세 5030 22년 3분기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5030 챌린지라는 거는 저 기리씨 매월 50만원씩 30년 동안 투자하는 챌린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저 혼자 이런 투자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장기 투자는 옳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그게 사실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그러한 말만 하지 말고 5030 챌린지를 통해서 기름이랑 같이 30년 동안 장기 투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직접 보여주는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도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플러스 저기릿의 계좌를 보면서 힘이 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 계좌 자체가 수익률이 되게 높으면은 이게 장기 투자가 되는구나 라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혹시나 이제 계좌가 조금 빠져 있으면은 증시가 진짜 안 좋긴 안 좋나 보다, 얘도 빠지는데 그래 이렇게 열심히 버텨보자 라는 생각도 어떻게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2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28년 남았네요. 아직까지 멀리 남았는데 그때 과연 저 기릿은 이 계좌 최소한 30억에서 50억 정도는 넘기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진짜 달성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5030 챌린지를 처음 들으신 기름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리고 혹시나 이 5030 챌린지를 알고 계시다면은 영상 중반으로 넘어가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5030 챌린지는 매월 50만원씩 30년간 주식 투자로 연 20% 수익률을 거두면은 100억을 만들 수 있다는 챌린지입니다. 물론 이게 좀 허황된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몇몇 기름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이길이 솔직히 멍똥 같은 소리야. 매달 50만원 적금은 뭐 사회초년생은 살짝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연차가 쌓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0년도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해볼게. 그런데 연 20% 수익률, 이건 너무 심하다. 지금 증시 꼬라지 안 보여?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같은 증시가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거는 돌고 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어차피 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바로 이게 대표적인 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의 무서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플레의 무서움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은 솔직히 코로나 전에는 저 기릿은 6,000원에서 7,000원 이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백반집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국밥집 가도 한 그릇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딜 가도 일단 8,000원에서 9,000원 이 정도가 평균 가격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인플레가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플레가 심하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7,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7,000원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10에서 20%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분들이 이러한 물가 상승을 보면은 이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2020년에 이렇게 말했죠. 현금은 쓰레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돈을 까먹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그대로지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적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자료를 만든 게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만들 때는 3%짜리 적금이 없었죠. 그런데도 그냥 3%로 계산을 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3%, 4%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러다가 내년에 5%짜리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는 또 많이 오르게 됐고 이제 내년 초반 되면 금리 상승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금리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아마도 평균적으로는 3%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 그러니까 3% 이자를 받는 적금을 넣는다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월 50만원씩 넣었습니다. 그렇다면은 608만 3,246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이자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10년을 넣는다면은 원금이 6천인데 840만원, 850만원을 더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었을 때는 1억 2천이 1억 5천7백이 되고 30년 동안 적금 3%짜리를 투자했다고 본다면은 1억 8천이 2억 7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꽤나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인플레와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30년 뒤에 지금 현금 가치는 최소한 반토막이 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30년 전 저 기리씨 3살입니다. 그때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1,000원? 500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6,000원, 7,000원이죠. 과연 이 현금 가치가 그대로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산 가격은 더 급하게 오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집값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장기적으로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서울을 딱 쳤을 때 그냥 기본 매매가 12억, 24억, 15억, 일단은 10억이 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월 50만원씩 적금을 해서 적은 돈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돈으로 30년 뒤에 2억 7천으로는 이 아파트는 절대 꿈도 꿀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의 가격 30년 뒤에는 과연 얼마일까요? 그렇다면 대구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싸긴 하지만 3억에서 5억대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30년 동안 모으는 게 2억 7천이라고 했으니까 전세까지는 비빌 수 있겠는데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30년 뒤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한 예시를 보자면 30년 전 강남 아파트 신현대 아파트가 3억 3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치는 26억 5천, 거의 10배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적금을 열심히 넣어서 3% 이자로 받아서 열심히 넣으면은 세후 수익이 2억 7천이 되는데, 그런데 이 돈으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커녕 대구 이제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도 안 될 것 같고, 그 가치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그랜저 차량 한 대가 1억은 그냥 넘는 그런 상황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적금만 넣는 게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5030 챌린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월 50만원씩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연 20% 수익률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이 조금 보태있지만 어쨌든 꿈을 꿔야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투자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600을 넣었는데 660만원, 그런데 10년 넣으면 확 차이가 나네요. 6천을 넣었지만 1억 9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20년을 넣었더니 이미 어나더 레벨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억 2천을 넣었지만 15억이 되고,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투자하면 1억 8천이 116억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복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5030 챌린지의 목표도 바로 그겁니다. 저 기릿이 성공할지 안 할지 그거는 당연히 미지수겠지만, 이제 한 2년 차고 한 4년, 5년, 6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장기 투자에 대한 긍정적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 20%는 너무나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연 10%로 낮춰보도록 할까요? 지금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배당주에서는 7%, 8% 주는 배당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투자하고 나머지 그냥 연 2%만 수익을 거둔다면 충분히 10% 달성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우리도 뭔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10%를 계산을 해보자면 1년째는 큰 차이가 없고 10년째는 1억을 돌파, 20년째는 이래도 3억 8천, 이미 적금 30년보다 더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10%로 투자하면 11억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서울 아파트는 힘들겠지만 광역시 아파트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충분히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여기까지 보시다시피 충분히 비판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야 5030 챌린지고 나발이고 그냥 나는 원금만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다시피 이거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인플레의 무서움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꼭 한번 5030 챌린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우리같이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같이 월 50만원씩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해보자, 장기 투자 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황금보다 빛나는 계절일갑니다. 빠밤, 이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딩의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 기릿이 딱 보니까 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든 다 알고 있지 않겠어? 그럼 얘가 사면은 무조건 오르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전부터 보신 기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얘도 그냥 주린이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저 기릿은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은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맨날 공부를 하는 거죠. 어쨌든 기릿을 아시는 분들은 야, 기릿이 리딩할 사람은 아니다, 리딩할 실력도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몇몇 분들은 야, 그래도 뭐라도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주식은 섹터만 공개하고, 그리고 ETF나 뭐 땡땡땡 투자법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산 주식은 주식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기릿의 5030 계좌는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8년 후에 정년퇴직을 할 예정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없겠죠. 다른 플랫폼에서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긴급피난, 이 돈 없으면 뭐 죽을 것 같아, 이런 일이 아닌 이상 이 통장에는 월 50만원씩 들어가는 거 말고 다른 거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기분들 평생 동안 같이 모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당연히 저 기릿은 이 키움 계좌 말고 다른 계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저 기릿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리딩의 목적이 절대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계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에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쓱 보자면은, 그때 당시 코스피는 16.73%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30 챌린지를 시작했을 때 지금 보니까 진짜 안 좋을 때 시작했네요. 코스피가 2900 근처에서 5030 챌린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끝날 때까지 코스피는 16% 하락, 코스닥은 18% 하락을 했었는데 저 기릿의 계좌는 11% 하락으로 그나마 선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 투자를 잘했다, 그거보다는 분산 투자의 장점이 아니었는가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분산하다 보니까 조금은 하락폭이 적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분기는 이렇게 주류, 자동차, 음식료, 철강, 해운, IT, 가구 등등등 요런 기업들과 요런 ETF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3분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3분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입니다. Right now. 지금 결과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이 기간 동안 22%나 하락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까보다 더 최악의 경우에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7.9%나 하락했으니까 아주 끔찍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저 기릿의 계좌는 마이너스 11.8%로 플러스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증시가 반등을 해주면은 이 수익률도 플러스로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조금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3분기에 저 기릿이 무엇을 사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보자면은, 일단 오른쪽 아래 스펙을 했었습니다. 키움제 7호 스펙 공모주를 해서 19개를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배당금을 2개 받았고요. 철강에서 8,000원, 그 다음에 IT에서 3,2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번에 매도한 건 없고 매수한 게 4개가 있는데, 음식료를 장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임플란트와 태양광을 각각 매수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플란트와 태양광은 신규 매수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2개는 물을 태웠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은 22년 3분기 보유 기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플러스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플러스가 6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하락한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잘 방어를 해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거는 신규, 임플란트와 태양광, 이 2개는 살짝 플러스를 찍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파란색 음식료 2개는 물을 태운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TF는 5G ETF, 그 다음에 차이나 항생테크 ETF, 타차전 ETF, 키움스펙은 아까 봤던 그거고, 그 다음에 원자력 ETF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빠진 애들이 뭔가 봤더니, 일단 주류 25% 하락, 철강 24% 하락, 해운 24% 하락, 매트리스 58% 하락, IT 22% 하락, 해운 29% 하락, 그리고 5G ETF 29% 하락, 이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자, 저 기릿은 이제 5030 챌린지 계좌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분산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좀 증시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4분기가 끝났을 때 내년 1월이겠네요. 그때는 이제 한 50% 정도는 빨갛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22년 3분기 5030 챌린지 저 기릿의 계좌를 공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시가 바닥을 치고 쭉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3300까지 갔던 그 영광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상은 절대 리딩의 목적이 있지 않고요. 그러니 기분들 그냥 같이 투자하는 스터디 회원이 자기의 계좌를 공개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도 맨날 물리기 때문에 절대 따라서 매수는 금지라는 거, 기릿이 물린 거를 언제 손절칠지 모른다는 거. 참고로 4분기에는 저 기릿이 좀 많이 리밸런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런 거 잊지 마세요. 기릿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4분기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가 끝나고 5030 챌린지를 했을 때 많은 기분들이 야, 증시가 많이 회복했네요, 계좌도 많이 회복했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가 기름들 투자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